네, 평론가 조우석입니다. 올해는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0월 유신이 선포된 지 딱 5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렇습니다. 딱 반세기입니다. 반세기 전인 1972년 그 해 10월달 박정희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시키고 비상계엄령을 선포를 하면서 유신이라고 하는 걸 시작을 합니다. 자, 이걸 두고서 지금도 좌빨들이 아주 앙앙불락하고 있습니다. 그걸 견디지 못해가지고 발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박정희가 만든 유신은 10월 유신을 오해하거나 잘 모르는 대표적인 동네가 저는 한국 천주교라고 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의구현사재단, 정구사 애들이 바로 10월 유신을 왜곡하고 그 잘못을 바로잡겠다고 만들어진 지 지금 50년이 다 되고 있습니다. 곧 제가 하겠지만 김수환 추기경 얘기도 하겠지만 김수환 추기경도 결국에는 유신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과 그렇게 대립을 벌였던 것입니다. 그럼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신이 뭐냐? 50년이 되다 보니까 잘 모르는 분들이 왕왕 있을 겁니다. 이거는 정말 국가가 비상 상황에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걸 돌파하기 위해서 뚫고 나가기 위한 아주 특별한 프로젝트였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국회를 해산시키고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고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권이라고 하는 걸 한시적으로 제약을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못 참아가지고 난립니다. 이게 그렇게 한 배경에는 박정희가 독재를 하기 위해서, 종신 집권을 하기 위해서, 총통 노릇을 하기 위해서 유신을 선포했다라고 심각하게 오해를 해왔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386 운동권이라고 하는 애들도 바로 여기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때 있었던 재야 세력들, 양심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박정희를 반대해서 만들어집니다. 이 사람들이 1980년대를 거치면서 주사파로 변질이 되고 이분들이 지금 여기까지 주사파로 남아가지고 대한민국을 망쳐들게 하는 집단이다. 따라서 운동권의 출발도 결국은 1970년대 유신에 대한 반대로부터 시작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저는 유신에 대한 사람들의 얘기가 그게 전부 다 맞는 거냐 하는 문제제기를 저는 하고 싶습니다. 올해가 유신이 선포한 지 딱 50년이 되는 해라면 사람들한테 뭘 제대로 알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 10월 유신 때문에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10월 유신을 선포하고 3년 뒤에 자유월남이 패망을 하고 역사 지도에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대한민국은 그것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미군이 철수하는 와중에서 대한민국이 그렇게 문단속을 잘했기 때문에 결국 박정희 대통령이 종신 집권하려고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지금도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10월 유신 때문에 대한민국이 살아났고 그것 때문에 결정적으로 만들어진 게 중화학공업 아닙니까? 이번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와가지고 삼성의 평택 기지를 둘러보면서 캠퍼스를 보면서 얼마나 자랑스러워하고 여기에 기대서 가려고 하는 걸 여러분이 보셨는데 이 중화학공업의 출발 모든 게 10월 유신 때 출발을 했습니다. 분명합니다. 박정희는 18년 동안 통치를 했다고 그러지만 구체적으로 72년부터 79년까지 7년이 저는 하이라이트라고 봅니다. 이 하이라이트 때 유신을 선포하고서 중화학공업을 집중적으로 키우고 문단속을 해서 대한민국을 이북놈들이 삼키지 못하도록 문단속을 했답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힘당이 유신을 얘기합니까? 그 누가 얘기를 합니까? 대한민국의 어떤 지식인이 유신을 얘기합니까?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다는 대한민국이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두다 지켜보다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책을 기획을 했습니다. 자, 사진에 나가는 이 책을 보시기 바랍니다. 숨결이 혁명될 때라는 책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영상 이미지로 보시지만 품이 있다는 느낌을 여러분이 받으실 겁니다. 나온 지는 불과 며칠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계성 TV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게 제 이름으로 책이 나왔지만 사실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17명 필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 책을 기획을 했고 또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의 이사였으니까 제가 대표 저자로 이름이 나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이고 다른 저자들 17명의 목소리를 전달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결정적으로 한국 천주교가 좌빨사제들이 바로 이걸 이해 못해서 저렇게 발광을 가지고 있고 좌익사제들이 득식을 끼고 있고 천주교가 지금도 좌익혁명기지로 전락하고 있다면 그 출발부터 유신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심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근데 지난주에 제가 이걸 홍보하러 다니는 게 일입니다. 그때 펜앤마이크의 김영삼 대기자가 저랑 대담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0월 유신이 이제 반세기가 됐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는 공세적으로 10월 유신을 옹호하는 얘기를 해야 될 때다. 아마도 이 책이 그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더없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이 책에 등장하는 17명의 눈의 견해는 모두가 조금씩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로 모아집니다. 유신에 대한 애정을 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박정희에 대한 애정을 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박정희가 5.16을 일으켰지만 실질적으로 일한 건 72년부터 79년까지 7년이라면 그 유신을 따뜻한 시선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원고를 써서 저한테 보내준 것입니다. 바로 그 점이 이 책의 내용이 한국 천주교의 좌빨 사제들과 너무도 다릅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도 건국 대통령 이승만과 부국 대통령 박정희를 좋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게 대한민국의 진정한 국민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기에다 한 번을 더 첨가를 합니다. 건국 대통령 이승만, 부국 대통령 박정희 말고 저는 전두환 대통령을 구국 대통령이라고 얘기합니다. 대한민국을 서울의 봄 때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출했다는 의미에서는 구국 대통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전두환 대통령이 중요하냐? 박정희 대통령이 시작했던 산업화를 완성시킨 거는 전두환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분을 가리켜서 저는 빅3 대통령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빅3 대통령이라는 말이 전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때까지 이런 방송을 하고 강연을 할 것입니다. 근데 건국 대통령 이승만과 부국 대통령 박정희를 좋아하는 분들 중에서 이분들 사이에 어떤 인식의 벽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박정희는 경제발전에 공헌을 했다. 참 잘했다. 그런데 정치 문제에 대해서는 흠집이 적지 않다. 독재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걸 이 책에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5.16을 완성한 결정적인 마지막 대혁신, 마지막 어마어마한 드라이브, 국가혁신의 조치가 바로 10월 유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5.16의 하이라이트는 10월 유신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한 사회와 한 가정이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허리끈을 한번 졸라매야 될 때가 있습니다. 10월 유신은 그런 거였습니다. 그걸 위해서 잠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을 했던 것입니다. 정말 잘 살기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맸던 아버지를 향해서 지금도 아버지 그때 왜 우리
밥상에 반찬이 하나 덜 올라갔어요. 우리 그때 3끼 먹을 걸 2끼만 먹게 했습니까? 라고 따지는 자식들이 있다면 저는 그 자식들은 온전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회를 해산했다?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을 보위했다면 감사하게 생각하라는 게 역사적인 시각으로 보면 그렇게 보는 게 맞다 하는 게 제 시각이고 그걸 이 책에다 제가 집어넣었던 것입니다. 지금 유신을 얘기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습니다. 국힘당도 없지만 박근혜 대통령도 유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10년 전에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 유신에 대해서 사과를 했던 게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표를 얻기 위해서 한 정치적인 쇼였죠. 그걸 저는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그건 정치적인 해석이고 이제는 역사적인 해석을 하자. 그 역사적인 해석을 모아서 이 책에다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저를 포함한 이 책에 저랑 함께 일한 11명의 필자들을 극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나와보시기 바랍니다. 당신들은 현대사에 대한 애정이 부족합니다. 유신체제를 선포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은 선언을 합니다. 조국 군대와의 중단 없는 수행을 하기 위해서 이런 비상조치가 필요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는 저게 무슨 레토릭이지 뻥이지 싶었지만 그게 다 맞다는 게 지금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직후에 유신을 통해서 우리가 치러야 됐던 비용이 기회비용은 적지 않았던 건 인정을 합니다. 아픔이 있었습니다. 아픔 없이 그러나 어떻게 세상이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까? 이제는 역사와의 화해, 역사의 용서 이런 게 필요합니다. 반복하지만 이 책에서 일관된 흐름은 10월 유신에 대한 박정희의 결단이야말로 혁명가 박정희가 취할 수 있는 최고의 꿈이었다고 하는 것을 이 책의 모든 저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따뜻한 옹호입니다. 그분을 따뜻하게 끌어안아주는 것입니다. 박정희가 오래전부터 구상해왔던 게 뭡니까? 국가 개조의 꿈이었습니다. 그걸 10월 유신을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그게 10월 유신입니다. 지금도 유신을 궁정 쿠데타다, 뭐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 책을 보면서 많은 걸 깨달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책이 중요합니다. 아직도 콘텐츠의 출발은 책입니다.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식이 조금씩 보양되기를 원하면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이계성TV